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엄마가 미국 학교에 보낸 한식 도시락으로 학교의 점심 문화를 한식 열풍으로 완전히 바꿨다고 하는데요. 낯선 외국 타지에서 김밥 소녀로 인기 스타가 된 엄마와 딸의 이야기. 한식 도시락을 챙겨갈 작은 용기가 어떻게 미국 학교와 지역 사회에 우리나라의 한식을 퍼지게 만들었는지 오늘의 놀라운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이영이라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10살 딸을 키우는 평범한 한국 주부였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3년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미국 발령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다행히도 자상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딸아이 덕분에 저는 낯선 땅 미국에서도 잘 적응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남의 나라에서 사는 만큼 처음에는 몇 가지 힘든 점과 어려운 점이 있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식문화 차이인 저희 딸아이의 한식 도시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나이 45세 평생 살던 고국인 대한민국을 떠나 낯선 미국 땅을 밟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이었지요. 저의 가장 큰 고민은 딸아이의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제 딸 서연이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영어 학원을 다녔지만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죠. 또 하나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도시락 문제였어요. 한국에서는 학교 급식이 너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미국은 달랐습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도시락을 싸와야 했어요. 등교 첫날 저는 딸아이 서연이를 위해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볶음밥과 계란말이, 소시지, 방울토마토까지 정성껏 준비했어요. 긴장한 학교 첫날 밥이라도 따뜻하고 든든하게 먹기를 바랬죠. 예쁜 보온 도시락통에 정성스레 제 마음을 담아 딸아이 가방에 넣어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도시락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거의 그대로였어요. 서연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배고픔에 지쳐 보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다른 아이들과 도시락이 너무 달라 꺼낼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점심시간에 애들이 모두 작은 플라스틱 상자를 꺼내더니 햄이랑 치즈, 크래커 같은 것을 먹고 있었다고 해요. 자기의 도시락을 꺼내면 냄새나고 아이들이 이상하게 쳐다볼까봐 창피해서 꺼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이의 말을 듣는 순간 딸아이가 너무 안쓰럽고 미안했어요. 그날 저는 서연이와 함께 동네 마트에 바로 갔고 그곳에서 미국 아이들이 먹는 런처블이라는 도시락을 발견했습니다. 플라스틱 상자에 가공된 햄, 치즈, 크래커를 나누어 담은 간편식이었지요. 우리나라처럼 맛있고 영양 가득한 반찬들이 아니라 플라스틱에 담긴 가공식품의 조합이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할 식습관이 걱정되었지만 아이의 학교 적응이 우선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딸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이방인으로 느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결국 그 제품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런처블을 딸아이 가방에 넣어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런처블이라는 도시락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국 엄마들이 도시락 대신 보낸다는 스낵입니다. 저는 정말 처음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피자 맛, 나초 맛, 크래커 맛 등이 있고 구성은 크래커, 과자, 치즈, 햄이 전부입니다. 이걸 재미나게 착착 조합해서 샌드위치처럼 만들어 먹는 거예요. 아이들이 점심으로 과자를 먹는다는 게 정말 대충격 그 자체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점심으로 과자를 먹인다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이 상품은 바쁜 부모들을 위해 간편하게 어린이들의 점심 한 끼를 채워줄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지만 어느새 적응이 되어버려 이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정말 대박이 났다고 해요. 장난치는 줄 아시는 분께 말씀드리자면 런처블은 실제로 수십 년간 미국 아이들의 점심이 되어왔고 심지어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식 점심으로 채택되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또한 감자튀김과 케첩도 야채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이라 피자 맛의 런처블도 많이들 먹는다고 해요. 이런 걸 먹고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키가 크는 걸까요? 한국인 엄마로서 런처블 도시락은 점심 한 끼는커녕 간식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런처블은 무엇보다 영양 균형이 완전히 깨져 있어요. 높은 나트륨과 당함량, 방부제, 인공색소, 감미료 등 첨가물도 상당히 많아요.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주요 영양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이를 보며 문득 한국에 우수했던 급식 시스템이 생각났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학교 급식은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영양 균형이 잘 잡혀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학교 급식은 전문 영양사가 직접 계획한 식단으로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고려하여 설계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밥과 국, 그리고 3가지 이상의 반찬으로 구성된 한국 급식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 균형의 완벽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한국의 학교 급식은 영양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과도한 나트륨과 당류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요. 또한 급식 전문 영양사들이 구성한 식단은 한 달 내내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고 중복되는 것 없이 매번 새로운 메뉴로 구성됩니다. 미국은 점심으로 패스트푸드가 고작인데 한국 급식은 다양한 메뉴가 매일 매달 제공되니 충격적으로 놀라울 뿐이죠. 또한 계절에 따른 메뉴를 반영하여 여름에는 냉면, 겨울에는 떡국 등을 제공하며 제철 과일들인 딸기, 귤, 수박 등도 급식에 포함됩니다. 아이들이 한국 전통 식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균형 잡힌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급식은 식재료의 품질도 철저하게 관리된다고 해요. 친환경 농산물과 HACCP 인증을 받은 식자재를 사용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재료의 신선도를 높이고 지역 농가 사업을 돕기도 합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요. 한국 학교 급식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급식의 위생관리를 위해 정부와 학교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 급식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다른 아시아 나라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평균 키가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다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한 이러한 한국 급식의 우수성은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특별하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외국에 나와 보니 한국의 급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더라고요. 영양가 없는 런처블 같은 편리한 가공식품을 제공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영양가 높고 가정식에 가까운 급식을 제공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지를요. 미국 음식은 단순한 맛과 편리함만 추구할 뿐 진정한 건강과 영양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런처블 도시락을 보낸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결국 제 딸아이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쉽게 피로해하더니 감기도 자주 걸리기 시작했어요. 변비도 생겨 소화기관 건강도 악화되었지요. 아이의 건강이 나빠지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싶어 병원에 가보니 소아과 의사는 영양 불균형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우려하던 부분이 결국 딸아이 건강 문제로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단호하게 한식 도시락을 싸주기를 결심했습니다. 미국식 편의주의에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우리 한국의 건강한 식문화를 지켜야겠다고 말이지요. 미국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딸아이의 건강이 나빠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우리의 한식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건강식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도시락을 고민하며 한식 요리책을 뒤적였습니다. 영양은 물론 휴대성도 좋고 미국 아이들의 입맛에도 맞을 만한 음식. 머릿속에 떠오른 건 바로 김밥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김밥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쌀을 씻고 밥을 지었어요. 시금치, 당근, 달걀 등 재료를 준비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죠. 비록 시간은 좀 걸렸지만 제 딸 서연이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참기름의 윤기가 반짝반짝 흐르는 김밥을 예쁘게 썰어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서연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밥 도시락을 받았어요. 저는 아이에게 우리나라 한국의 김밥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영양 만점인 음식이야. 우리 한국인의 지혜와 정성이 담긴 완벽한 도시락이란다.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렴. 라고 말해주며 아이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딸아이를 보내고 저는 하루 종일 김밥 도시락의 반응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우리 김밥을 어떻게 생각할까? 서연이가 놀림을 받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학교 마치는 시간이 다가오자 초조한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엄마, 오늘 제 김밥을 본 친구들이 너무 신기해했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제가 먹는 걸 보더니 다들 맛보고 싶다고 했어요.
한 조각씩 나눠줬더니 정말 맛있다고 모두 더 달라고 했다니까요. 선생님도 맛있다며 레시피를 물어보셨어요. 제 걱정과는 달리 한식 김밥 도시락이 미국 아이들 사이에서 대박 히트를 친 것이었어요. 서연이의 눈빛은 처음으로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친구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서연이에게 큰 용기를 준 것 같았어요. 저 역시도 가슴이 뿌듯하고 감동이 밀려왔어요. 우리의 김밥이 미국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니.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졌지요.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김밥을 싸주었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참치김밥, 불고기김밥, 치즈김밥 등 매일 다른 맛의 김밥을 정성껏 만들었죠. 서연이는 더 이상 김밥 도시락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나눠 먹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딸아이의 김밥에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맛보던 아이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요청하기 시작했죠. 오늘은 무슨 김밥 가져왔어? 나도 좀 줄래? 미국 아이들에게 한국 음식의 매력이 통한 것이지요. 서연이는 학교에서 김밥 소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이전에는 없었던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 아니라 특별한 음식 문화를 가진 친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친구 사귀기를 어려워하던 서연이가 이제는 제법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서연이의 자신감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죠. 서연이는 미국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 한국 음식, K-팝 등을 설명해 주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서연이는 엄마 내일은 더 많은 김밥을 싸주세요. 친구들이 정말 좋아한단 말이에요. 라며 활짝 웃으며 부탁했죠. 저는 서연이의 부탁에 기쁜 마음으로 더 많은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서연이의 도시락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나눠 먹을 양까지 고려해서 양을 늘렸지요. 그렇게 매일 아침 김밥을 준비하는 것은 저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김밥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자부심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혹시 무시당하거나 이상하게 여겨질까 두려워했던 우리 한식이 오히려 미국 학교에서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식문화가 이렇게 존중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제 정성과 사랑이 담긴 한국 음식을 통해 딸아이와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것 같아 한국인으로서 매우 큰 보람과 가슴 벅참을 느꼈습니다. 김밥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서연이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 김밥 이야기를 하자 부모님들도 궁금증을 갖게 된 것이지요. 어느 날 서연이 친구의 어머니가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엄마 수잔이에요. 우리 딸이 매일 서연이의 김밥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어떤 음식인지 너무 궁금해서요. 혹시 레시피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 어머니의 진지한 관심에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저는 몇몇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들의 식생활에 대한 고민도 들을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미국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편식과 채소 섭취 부족을 걱정하고 있었죠. 특히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 위주의 식단이 아이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딸아이 서연이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아주 대담한 계획을 세웠어요. 서연이의 친구들과 그 부모님들을 초대해 한식 파티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라 우리의 우수한 식문화를 미국 사회에 소개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딸아이의 한식 생일 파티를 위해 저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김밥은 물론이고 비빔밥, 불고기, 잡채, 떡볶이, 김치 등 다양한 한식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남편도 휴가를 내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지요. 모든 음식에는 한국의 문화와 자부심이 담기도록 정성스레 준비했습니다. 파티 당일, 예상보다 많은 가족들이 참석했어요. 미국 가족들은 처음에는 낯선 한식에 조심스레 다가갔지만 맛을 본 후에는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평소에 거부하던 채소를 맛있게 먹는 모습에 부모님들은 깜짝 놀라워했죠. 어떻게 이렇게 채소를 맛있게 조리할 수 있나요? 우리 아이가 평소에는 브로콜리만 봐도 도망가는데 이 잡채는 채소와 함께 정말 잘 먹네요. 이 김밥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나요? 영양소가 정말 다양해 보여요. 떡볶이의 매콤한 맛이 독특하면서도 중독성이 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미국 부모님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한식의 우수성을 설명했어요. 한식은 5,000년 역사 속에서 완성된 뛰어난 건강식입니다. 균형 잡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소와 다양한 발효식품이 특징이지요.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여 면역력 증진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계복권기구에서도 한식을 가장 건강한 식단 중 하나로 인정했고, 미국 타임즈에서는 세계 5대 건강식 중 하나로 한식을 선정했어요. 미국 부모님들은 진지하게 경청하며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특히 한식이 어떻게 영양 균형을 이루는지, 아이들의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저는 한국 어머니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질문에 성심껏 답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서연이 친구의 어머니인 수잔이 다른 부모님들의 의견을 모아 말했습니다. 오늘 파티는 정말 특별했어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수한 한국의 문화와 철학을 경험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건강한 음식을 정기적으로 접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한식 요리 교실을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들으며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한식 생일 파티 이후 딸아이는 학교에서 더욱 인기 있는 학생이 되었고, 많은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려 했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생일 파티 후 서연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엄마, 우리나라 음식이 이렇게 특별한지 몰랐어요. 친구들이 모두 저를 부러워해요. 한국인인 게 자랑스러워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문화적 자부심을 되찾은 정말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딸아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한식 생일 파티 이후 여러 학부모님들이 한식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제게 연락해왔습니다. 미국 부모님들의 공통된 고민이 있었는데 한식의 우수성은 인정하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직접 만들어줄 시간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한식 재료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조리 방법도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김밥이 아이들 건강에 정말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매일 아침 그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한국 식재료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조리해야 할지도 막막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는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만들어서 배달해주면 어떨까? 처음에는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했고 결혼 전에는 학교 영양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한인 마트에서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 가지 한식 도시락을 준비하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상의한 후 한식 도시락 배달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서연이 반 친구들 몇 명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시작했죠. 김밥, 불고기 도시락, 잡채 도시락 등 매일 다른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도시락에는 한국의 정성과 한국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듬뿍 담았지요. 한식 도시락 배달은 예상보다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주문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서연이 학교 전체로 배달 범위가 확대되었고 곧 인근 학교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저는 주방 시설을 확장되었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몇 명의 주부들을 고용하여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4시부터 시작되는 도시락 준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과 한식 문화 전파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즐겁게 일했어요. 특히 도시락을 받은 미국 아이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전해질 때마다 정말 큰 보람을 느꼈죠. 또한 놀라운 식문화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학교에서는 잔반율이 크게 줄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한식 도시락을 먹는 아이들은 거의 남김없이 다 먹었기 때문이었죠. 또한 아이들의 채소 섭취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김밥과 비빔밥에 들어가는 다양한 채소들을 먹게 된 것이지요. 몇몇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집중력이 향상되고 면역력이 강화되어 감기에 덜 걸린다는 의견까지 주었습니다. 한식의 영양 균형이 아이들의 건강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어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지역 신문에까지 보도되었고 지역 TV 방송에서도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건강한 학교 도시락으로 변화를 이끄는 한국 어머니.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을 때는 제 가슴이 무척이나 벅차올랐습니다.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 한국의 우수한 식문화를 알리는 문화교류의 장이 된 것이죠. 다른 학교에서도 한식 도시락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한식을 급식 메뉴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요. 교육청 관계자는 제게 직접 연락해와서 급식 개선 프로젝트에 자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저의 역할도 크게 확대되었어요. 단순히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 커뮤니티에서 한식 요리 교실을 열고 건강한 한식 식습관에 대한 강연도 하게 되었죠. 이제 저는 미국 부모님들에게 한식의 철학과 지혜를 전파하는 한국 문화대사가 된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 기쁜 결과는 제 딸 서연이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미국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힘들어하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학생이 되었어요.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인물로 인정받으며 학교 다문화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도 맡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에게 떡과 식혜 이야기를 들려주니 너무 궁금해해요. 이번엔 한국 디저트를 알려보는 건 어때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문화가 세계에 인정받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이죠.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한국 어머니로서의 자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의 뛰어난 음식 문화인 한식은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자랑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에서 한식 도시락으로 우수한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계신 이영희 씨의 사연이었는데요. 앞으로 사업 더욱 번창하시고 더불어 저희 한식 문화가 세계에 널리 인정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